VHD. 뭐 저번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 뭐 여기서 V는 뭐 사실 이런 굳이 이제 쓰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여기에 이제 제일 첫 글자만 뜬 거예요. 서킷 요거 앞자가 있다면 VH, SIC 이렇게 될 텐데 요 프로그램이 있었고 DOD는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HDL은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YEE에서 이거 이제 기본적인 이제 DOD의 가이드라인하고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그 당시 80년대에 해당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연구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스탠다드화해서 뭐 특별한 실제로 뭐 이게 초기에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PLD 급의 저번 시간에 이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덕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 말하자면 입력이 들어오면 A 입력이 들어오면 A의 해당하는 것들 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하고 이제 B가 해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하고의 여러 개 입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입력이 3개면 3개, 뭐 입력이 4개면 4개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딱 치면 그 입력에 따라서 SOP 폼으로 생각을 하면 Sum of Products 폼으로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뭐 엔드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돼서 이제 5호로 합쳐지면 이제 어떤 불린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입력들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저번 시간 매트릭스처럼 연결되면 이제 뭐 1로 커넥티드면 1이면 뭐 커넥티드 0이면 이래서 디스커넥티드 뭐에 대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이쪽이 예를 들어서 A 바 B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A 바가 이쪽이니까 A 바 여기 연결되고 B가 이렇게 온 거지 B가 지금 이쪽으로 왔으니까 B가 연결되고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니까 지금 뭐로 연결한다고 치고 만약에 이제 4개 입력이 있다고 좀 flow input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C도 있고 C 바도 있고 D도 있고 D 바도 있겠죠. 그래서 4개의 입력 값하고 그 4개의 이제 인풋하고 둘이 있다고 치면 뭐 결국 이제 4개 입력에 대해서 AND 그러니까 바가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실제로는 8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8개의
입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8개 입력 중에 A 또는 A 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결국 곱하기 4개를 한 여기 안에 8 곱하기 4에 해당하는 어떤 온 오프를 디스커넥티드나 디스커넥티드를 정해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각 엔드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엔드 게이트의 개수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SOP 폼을 생각을 하면 4개 입력이면은 투 스테이블을 생각을 하면 B, C, D에서 각각 2개씩 해서 이제 2의 4승계에 지금 같은 경우 16개겠죠. 16개의 뭐 엔드가 있고 이제 8개의 뭐 A 바 B, B가 하니까 결국 8개의 인풋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요 각각이 중에서 이제 4개 중에 어느 하나가 연결돼야 될 테니까 요 안에 매트릭스는 이제 8 곱하기 4 그런 것들이 12개 뭐 이런 그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 제로 1에 해당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컴퓨터 쪽에 설계한 정보가 결국은 요 포인트가 1이냐 0이냐 요 포인트가 1이냐 0이냐 뭐 하나가 1이면 하나가 0이겠죠. 사실은 요 2개를 생각하면 하나가 1이면 나머지 0이고 뭐 둘 다 0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걸 굳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뭐 개수가 이것보다 더 작은 수의 인포메이션을 넘겨줘도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인포메이션을 넘겨줘가지고 최종적으로 PLD 디바이스에다 PLD 디바이스는 이제 여기가 온 오프가 되는 걸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퓨즈를 해놓고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면 퓨즈를 태워가지고 끊어버리면 되고 아니면 퓨즈를 남겨두고 하면 이제 한 번 라이팅이 되는 한 번 회로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이제 PLD가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번 꾸밀 수 있는 PLD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트랜지스터에 뭐 게이트 쪽에 보통 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이가 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가 연결되는 거고 하이 신호가 되면 게이트가 하이면 게이트가 로면 이거 이제 커넥티드고 게이트가 로가 되면 이제 디스커넥티드가 돼요. 이게 일종의 이제 스위치죠. 특히 이제 CMOS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의 특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하이가 되고 하면 이쪽이 연결되고 저항이 굉장히 작고 해서 두 개 연결돼서 하이 신호 여기가 하이 신호가 이쪽이 하이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또 로우라고 해도 그 로우 신호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파워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 라이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물론 이제 뭐 이것도 뭐 지금도 이제 뭐 생각해 보면 꼭 요 자리에 이런 이제 엠모스 형태가 아니라 뭐 말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뭐 트랜지스터를 또 쓰면 한번 써서 파워가 오프가 되더라도 계속 동작을 하는 근데 그런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가 이거 이거 만드는 회사 뭐 알테라나 아니면 뭐 다이맥스라는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이렇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뭐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HDL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VHDL이고 VHDL에 이제 뭐 아마도 프로그래밍 랭귀지들 다 다뤄봤었을 테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이 있죠. 어떤 함수 같은 거 불렀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컨스턴트 뭐 베리어블을 어떻게 하고
뭐 이름은 어떻게 주고 명령문들은 어떻고 명령어들은 어떻고 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도 그런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뭐 작성을 한 그런 이제 VHDL 코드를 뭔가 이런 정보로 옮겨가지고 PLD에다가 저장을 해서 PLD가 물리 회로로 동작하도록 PLD 만들어 둘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중요한 뭐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결국 인풋 아웃풋이겠죠.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출력이 나오냐 회로라고 하는 게 뭐 결국은 여기 입력이 들어오고 여기서 x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어떤 입력이고 어떤 출력이냐 중요하죠. 뭐 이 안에 내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그 회로를 사용한다고 하면 내부를 심지어 모를지라도 어떤 입력이 들어서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말면 그 회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안에 것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회로를 구현할 테니까 실제 이제 VHDL 그 랭귀지는 두 파트 인풋 아웃풋에 해당하는 파트하고 실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당하는 파트 이렇게 둘로 쓸 수 있겠고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생각하듯이 일종의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걸 두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을 중에 어떤 함수를 가져다가 쓰고 이렇게 해서 그 함수를 가져다가 쓸 때 함수가 뭐하는 함수로 거기에 어떤 아규먼트가 뭐 있고 그래서 아규먼트가 해서 전해주면 이게 어떤 값이 리턴이 되고 뭐 이런 것만 알면 그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 다 작성을 해서 를 꾸미는데 어떤 경우는 어떠냐면 그게 그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냥 입력하고 출력만 가지고 그 남들이 뭐 아니면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코드를 가져다가 그 내부 오퍼레이션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 안 쓰고 입력 출력만 그 포트만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뭐 그런 방식도 사용하죠. 뭐 그래야지 복잡하고 어려운 뭐 그런 아주 뭐 수천 라인 뭐 수만 라인 코드들을 만들어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복잡한 회로들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보면 파일에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든지 간에 이게 뭐 하는 거다, 뭐 이름이 뭐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이 있고, 뭐 언제 작성했고, 언제 업데이트했고, 또 누가 작성했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뭐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커멘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물론 내가 혼자 오늘 하루 쓰고, 그다음에 뭐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면 뭐 없어도 되는 거긴 하죠. 이 데피니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펑션 데피니션이 있고 저 얘기예요. 인풋 아웃풋 오퍼레이션. 이런 부분들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인풋 아웃풋을 생각을 하면
인풋 아웃풋들은 IO라고 하는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런 거고 알겠지만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많은 경우 포트라는 말도 써요. 포트가 뭐 우리가 잘 아는 C 포트, 뭐 에어 포트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정보가 그걸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이제 입력 포트, 출력 포트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포트가 있는데 그 포트에 포트가 어떤 종류의 포트냐?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인풋만 가능한 포트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웃풋만 가능한 포트도 있을 테고, 입출력에 다 가능한 포트 또 있겠죠. 그래서 그렇고 포트의 또 타입을 생각할 수 있는데, 타입은 뭐 예를 들어서 싱글 비트 한 비트짜리 입력,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는 것 중에 이제 상당수는 이제 한 비트짜리일 거고, 그런데 뭐 비트가 여러 개의 비트, 뭐 예를 들어서 멀티 비트,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4비트, 8비트, 뭐 이런 식의 멀티 비트들이 입력으로, 출력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이름을 쓰긴 하지만 그 하나의 이름 안에 뭐 이진수로 따지면 여러 개의 비트, 여러 자리에 해당하는 수로. 그러니까 뭐 이게 10비트면은 뭐 0부터 1023까지의 숫자를 내보낸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할 수도 있게 있죠. 일단 한번 이제 그냥 하나씩 보죠. 기본적으로 불린식을 옮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VHDL을 가지고 불린식을 옮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요. Y는 A, 뭐 불린식이니까 이렇게 써보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VHDL로 작성을 해보고, 뭐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라 뭐 작성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처음 해보는 거, 이제 이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신텍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다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무조건 이제 그 VHDL은 처음 시작이 이제 엔티티라는 그런 일종의 리저브드 월드 또는 뭐 명령어에다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써줘요. 이름은 이제 뭐 엔드 게이트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엔드도 써도 되고, 나는 엔드라는 말이 싫다 그러면 뭐 다른 이름을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다음에 is, 제가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는 항상 써야 되는 명령어에 해당하는 것들 대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entity 하고 이름을 우리 임의로 적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is 이거는 이런 거죠. 그 안에 이제 입출력이 이제 포트 쓰고, 그다음에 가로를 열고, 포트가 이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A, B, Y 이렇게 세 개죠. A, B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이고. 그러면 여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몰 캐릭터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A, B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라고 쓴 녀석을 꼭 A, B가 아니어도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WX 써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냥 이름이에요. A, B는 그다음에 콜론을 쓰고 in 비트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끝내요. 보통 이제 세미콜론 뭐 익숙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뭐 C 같은 랭귀지는 명령어 끝에 항상 세미콜론을 쓰죠.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는 의미 해당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콤마고 A하고 B라고 하는 변수 그 임의로 이제 이름을 줄 수 있고 이 변수는 입력인이라고 하는 입력 인풋에서 뒤에 거 빼고 앞에 in만 써서 인풋이라는 거고 인풋 베리어블 인풋 포트라는 얘기고 비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싱글 비트를 나타내는데 비트라고 그러니까 멀티 비트인 경우에는 이제 비트 다음에 이제 벡터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제 y도 이제 출력이죠. 컴마를 하고 여기 우리가 이름은 임의로 지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웃 여기 아웃풋이라고 하면 아웃이라고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비트면 이제 비트라고 쓰고 여기 지금 괄호를 여기 열었죠. 사실은 뭐 보통 뭐 C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기 세미콜론을 하고 괄호를 이렇게 닫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 처음에 이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괄호를 먼저 닫고 포트를 닫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미콜론을 찍어서 앞부분 포트에 대해서 해당 명령을 이제 끝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써도 돼요. A하고 in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써도 되죠. A의 in이 비트고 B도 in이고 비트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C도 C는 이제 아웃이고 비트고 여기 이제 괄호를 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개를 쓸 때는 이제 콤마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앞부분 여기 이름을 주고 포트 입력 출력에 대한 정보만 주고 이걸 가지고 해서 엔드 여기 이제 이름이 엔드게이트죠. 엔드게이트 해가지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내면 여기 이제 앞부분 이름하고 요 그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회로의 이름을 준 거고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뭐고 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한 부분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입출력과 관련된 부분이 다고 그러니까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아예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요 이후에 아키텍처라고 하는 엔티티 말고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명령어가 나오고 아키텍처 건축 뭐 이런 걸로 건축 설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도 회로를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름도 여기도 의미를 줄 수 있고 이게 엔드게이트지만 뭐 이름을 이제 따로 뭐 서킷 그런 뭐 SK라고 써 아무렇게나 이름을 또 줘도 돼요. 새로운 이름으로 요 그 펑션에 해당하는 거에 요거의 펑션 뭐 이런 의미로 of and gate is 이렇게 써서 요 엔드 게이트의 그 실제 내용에 해당하는 회로인데 뭐 이름을 우리가 이런 거 CKT로 줄 수 있고 뭐 서킷 1으로 줘도 되고 마이 퍼스트 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긴하고 엔드 여기서는 이제 뭐 비긴 이런 게 없고 어차피 아이오만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코트하고 엔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비긴이 시작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y로 줬습니다. 이제 y 하고 이렇게 그 등호죠. 부등호죠. 부등호 하고 그다음에 등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A and B 그다음에 서클을 찍고 그다음에 and 여기 이름을 이제 CKT라고 줬으니까 CKT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엔드게이트 요 불린식을 실제
VHDL로 구현을 아직 회로로 구현하는 것 같아요. VHDL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조금 더 특이한 게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뭐 하여튼 오른쪽에 있는 게 결과가 왼쪽으로 어사인하는 건데 그냥 이퀄 사인을 썼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해서 아마 처음 설계한 사람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이렇게 이퀄 사인이 있으면 수학에서 양쪽이 같다는 것하고 헷갈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렇게 되는 걸 좀 추가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로 결국 어사인 된다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해줬고 여기 and를 곱하기를 써도 될 텐데 이 VHD에서는 아예 AND라고 쓰도록 되어 있고 begin and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렵거나 뭐 이렇지는 않고 뭐 아직 처음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사실 뭐 아주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정말 사업용으로 뭐 판매할 만한 어떤 그 회로를 꾸미려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제 워낙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인터미디엇 시그널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우리가 회로가 간단하면 지금 이제 엔드 게이트처럼 외부에서 볼 때 뭐 여기 A, B가 들어가고 Y가 나오고 뭐 사실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건데 실제로 훨씬 복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 안에 뭐 엔드가 있고 중간에 뭐 오어가 있고 뭐 등등 뭐 이렇게 되는 그 중간에 어떤 요 단자 중간에 어떤 노드 보통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드러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주는 입력도 아니고 외부에서 받아보는 출력도 아닌데 중간 어디 노드를 대해서 이름을 주고 뭔가 그거를 가지고 뭔가 이런저런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목적에서 이제 필요한 게 그런 이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이제 인터미디엇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안에 뭐 서킷 블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치면 여기 뭐 출력한 요 서킷 블락 안에 인사이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제 시그널 포인트들을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테스트 포인트들이거나 물론 이제 우리가 간단한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간단한 회로를 꾸밀 때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고 복잡한 회로일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강의 중에는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어떤 신호가 들어갈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중간중간에 이 노드의 값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할 때. 근데 이름을 줘야 특정한 요 위치에서의 볼티지 값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목적에서는 거의 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또는 뭐 이걸 이제 뭐 베리드 로드 또는 로컬 시그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베리드는 이제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고 뭐 이런 거. 뭐 로컬한 뭐 이거는 약간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글로벌한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지금 이제 로컬 내부에서만 의미가 있는 뭐 그런 것으로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죠. VHDL은 이 대쉬를 두 개를 하면 여기 이제 커멘트예요. 이 대쉬 두 개 뒤에 있는 거는 해석하지 않는 컴파일러. 진짜 뭐 자일링스나 알토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기 이제 VH 자기들이 만든 PLD에 연결돼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런 코드들을 해석을 해서 PLD에다 다운로드를 할 그런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낼 텐데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 대쉬가 두 개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아예 무시를 하는 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간단하게 뭐 이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뭔가 써줄 해석할 필요가 없고 컴퓨터가 해석할 필요가 없고 내가 그거 뭐 기억을 해야 될 만한 것들을 적어주기 뒤에 써도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시작은 무조건 이제 엔티티로 시작하고 뭐 피규어 뭐 3 뭐 이렇게 쓴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서 A, B, C 얘는 이제 인풋이고 그래서 Y가 아웃풋이고 그다음에 이름 이 필드 3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이제 처음에 IO 쪽에 이제 선언하는 디클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비긴 엔드 이렇게 되는데 이 비긴 엔드 전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제 커맨드가 있고 M 이렇게 치면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거니까 인풋도 아니고 아웃풋도 아닌 거죠. 외부에서 우리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부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딱딱 요 그림이 나는 건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비기 있고 M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A and B.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대문자로 지금 쓰지만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명령어 또는 뭐 리저브드 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대문자로 쓰는 것 뿐이고 다 소문자로 써서 상관없어요. 여기 소문자 엔드라고 쓰면 안 되느냐 돼요. 상관없어요. 비긴 엔드 소문자로 쓰면 안 되느냐 다 상관없어요. 다 돼요. Y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C 일단 치면 이렇게 붙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M이 이게 없으면 이제 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면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걸 되겠죠. 그래서 M이라고 하고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긴 하는데 뭐 이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Y에다가 쓰기를 A and B에 뭐 C 뭐 이렇게 해도 동작을 당연히 하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뭐 M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볼티지를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면서 확인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긴 거는 싫다. 그건 깨끗하게 뭔지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인터미디에 시그널을 써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고 이제 조금 더 나가보죠.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 VHD에서 이제 뭐 바이너리 넘버도 표현할 수 있고 헥사데시말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데시멀 넘버 센스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다 가능한데 뭐 그냥 데시멀 넘버는 그냥 표현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1, 이제 101인 거죠. 바이너리를 표현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B가 이제 바이너리의 이제 첫 글자라서 B라고 하고 더블 커테이션을 하고 201 이렇게 아니면 이제 헥사데시멀은 헥스 중에 이제 H를 써도 되는데 H면은 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서 X를 쓰고 X로 따져서 뭐 101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바이너리로 따지면 뭐 101이고 이걸 그 바이너리로 따지면 0001 0000 0001 해당하는 거고 바이너리로 따지면 이게 이제 100이니까 64에 뭐 32에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적은 게 이거 이제 숫자로 따지면 이건 이제 5고 그래서 257이고 이건 101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 이런 어떤 이제 바이너리 넘버 또는 헥사데시멀 넘버 또는 데시멀 넘버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비트씩이 아니고 이제 좀 큰 숫자가 됐을 때 VHD 코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빗 벡터라고 하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빗 벡터. 비트라고 하는 건 한 비트짜리를 얘기하고 빗 벡터는 여러 비트. 그러니까 큰 수, 큰 이제 바이너리 넘버를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NTT 이렇게 쓰고 사라고 하고 P1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인데 빗 벡터에 이제 언더바 있는 거예요. 언더스코어가 있는 거고 빗 언더스코어 그다음에 벡터 그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8비트짜리다. 그럼 어떻게 쓰냐면 7 down to 0. 이게 순서가 왼쪽부터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 P1이라고 하는 녀석은 8비트짜리인데 여기가 P1에 7이 되는 거고 여기가 P1에 6이 되는 거고 와서 P1에 0이 되는 7부터 다운 투 제로까지 이렇게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1차원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빗 벡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타입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뭐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여기에 뭐 아키텍처도 있고 뭐 다 있다고 치고 시그널을 뭐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인터미디어 시그널을 선언을 템프라고 하는 걸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빗 벡터로 똑같이 7 다운 투 제로를 선언을 하고 비긴 엔드 사이에 템프에다가 P1을
잡아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제 사이즈가 같죠. P1도 8개의 비트로 되어 있고 템프라고 하는 인터미디엇 시그널이 8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내용이 다 P1에 있는 내용이 다 템프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순서대로 이렇게 어사인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을 할 거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이야 뭐 빅벡터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 비트짜리를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 복잡한 회로를 다루게 되면 뭐 저런 게 당연히 이제 필요가 될 거예요. LED 그러니까 뭐 세븐 세그먼트 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7개 뭐 나트까지 생각하면 8개니까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고 묶어가지고 표현할 때 그럴 때 이제 쓰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을 이제 여태까지 배운 거 없지만 어쨌든 두 가지 비트, 1비트짜리, 1비트짜리 비트, 여러 비트짜리 비트 벡터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가 동일한데 조금 다른 이름으로 동일한 걸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 좀 전에 이제 8개 비트짜리 8개 비트짜리 똑같이 비트 벡터 계산을 하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자 비트라고 하는 것하고 또 어떤 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냐 하면 STD 로직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싱글 비트예요. 싱글 비트. 근데 이름은 이제 STD로 언더스코어 로직이라고 하면 스탠다드 로직, STD라고 하면 스탠다드라는 그 단어에 이제 줄여서 STD라고 표현하는데 스탠다드 로직 이런 그런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한 비트를 다룰 때는 한 비트를 다룰 때는 보통 하나짜리 싱글 쿼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싱글 쿼테이션 또는 싱글 쿼트라고 하는 요거 안에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빗 벡터를 다룰 때 또는 똑같이 STD, 로직,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때는 여러 개의 비트고 여러 개의 비트를 다룰 때는 항상 저기도 이제 더블 코테이션을 했죠. 더블 코테이션 사이에 데이터를 넣어요.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비트하고 빗 벡터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런 걸 쓰느냐?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비트 또는 빗 벡터를 쓰면 시뮬레이션을 해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비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1 또는 0만 가능해요. 근데 STD 로직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 1하고 0뿐만이 아니라 하이, 로, 위크, 제로, 뭐
스트롱 제로 뭐 등등 또는 잘 모르겠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는 당연히 1 제로만이 아니라 1 근처 꽤 1 근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라 그런 목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써요. 근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거 아니면 그냥 빅하고 빅벡터만 가지고 코드를 작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y가 이렇게 선언이 됐다고 하면 얘가 가능한 파서블한 밸류는 제로하고 싱글 코테이션으로 되는 거 또는 1 요것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y는 이제 부채로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이 이제 가능한 거죠. STD 로직은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제 기억들하고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인터미디어 시그널로 STD 로직을 하고 생성했다고 치죠. 그러면 여기에 가능한 거는 0도 가능하고 1이라고 명확하게 넣어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Z라고 하면 보통 이게 임피던스가 큰 상태, 끊어져 있는 상태에 가까워, 디스커넥티드 된 상태에 가까워 그런 상태에서 G라고 G가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죠. R이면 저항이고 C면 커패시턴스고 L도 있고 G는 임피던스를 보통 나타내는 말인데 또는 이 임피던스가 크다 저항이 크다 그걸 나타낼 때 G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맥스 대쉬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등급 하는 것도 있고 쓸 때는 똑같이 드라이브 하면 1 예를 들어서 G G가 있으니까 G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더블 코테이션 쓰는 경우 생각해보면 빅벡터 같은 경우에는 BCD 데이터를 우리가 빅벡터로 그래서 3 다운 투 제로로 했다. 제로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001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11 0000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고 BCD 데이터에 110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STD 로직도 마찬가지고 벡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TD 예를 들어서 D버스 데이터 버스가 만든 그런 이제 STD 로직의 벡터 이렇게 넣어줬고 예를 들어서 3 다운 2 제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줬다고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0, Z, 1, X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D버스에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BCD 데이터가 있으면 BCD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외에 이제 인티저 데이터 타입이 있고. 시그널 이렇게 S1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치죠. 여기도 이제 인 아웃이 없다고 하면 여기 앞에 시그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g라고 하는 걸 인티저로 표현할 수 있고 인티저 값으로 우리가 여기다 32에서부터 to 32까지 이러면은 6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비트로 따지면 이제 2의 5승이 32니까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까지 포함하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6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디 인티저로 정의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32부터 그러니까 32까지의 값들을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if 나중에 if 같은 명령어가 있는데 if g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보다 크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용법을 쓸 수 있어요.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STD 로직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에 가능한 밸류들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로직 1이고 0, 이건 로직 1이고 로직 0고 그다음에 이제 G는 아까 하이 임피던스라고 했고 하이 임피던스라는 얘기니까 이제 저항이 무지무지 크다, 끊어져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끊어져 있고 어느 하나만 연결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대쉬, don't care 뭐 일이어도 영역도 상관없다 이런 거고 U는 uninitialized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메모리가 있다고 치면 그 메모리, 그 실제 디바이스는 이제 뭔가 노드가 있으면 거기 볼티지 값이 있을 텐데, 처음에 그걸 특정한 값으로 세팅을 해주거나 리셋을 해주거나 하지 않으면 0인지 1인지 알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그냥 두겠다는 거죠. 또 X, unknown, W, weak unknown. L, weak, H, weak, 뭐 이런 식의 값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써서 시뮬레이션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필요해서 데이터 타입, STD 로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쓸 필요가 있게 되죠. 물론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제대로 코드를 짜서 회로를 구현하고 뭐 하려고 하면 뭐지 간단한 거를 굳이 하기 위해서 뭐 이걸 할 필요가 꼭 있지는 않은데 이제 결국 이제 좀 복잡한 회로들을 이제 꾸미려고 VHDL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작성을 하고 그걸 구현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것들이 이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회로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이용하고 내가 만드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똑같은 거죠. 그게 디지털 월드에서는 다 그런 거죠. 애널로그는 뭐 항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 월드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결과가. 그게 이제 디지털 세계인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미미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만든 코드들을 라이브러리로 다 제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일종의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엔드 오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플립플랍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 어떤 좀 복잡한 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일종의 RP라고 해가지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로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뭐가 되는 뭐 그런 회로들도 만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매매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자, 뭐 이제 언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죠. truth table. 우리가 이제 회로라고 하면 뭐 볼린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뭐 표현해도 되고, 뭐 truth table로 표현할 수도 있죠. 입력들의 여러 이제 조건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나. 뭐 그것만 하면 사실 지금 회로가 다 끝이니까 그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또 VHDL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가 이제 IO를 디클레이션을 IO 디클레이션을 해당하는 부분이고, 아키텍처부터 이제 트루스 테이블이니까 이름을 트루스라고 지기를 한다고 하면, 시그널 인터미디어 시그널을 이름을 인비트라고 좀 치워보죠. 비트 벡터로 해서 2 다운 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3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그런 입력이고 그런 이제 시그널이고, 비기를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이쪽에 이제 적으면 인비트라고 하는 데다가 입력값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A and B and C. 자, 여기 이제 앰퍼센트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엔드 표시죠, 엔드 표시. 그래서 보통 랭귀지에 따라서 프로 랭귀지 중에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엔드 오퍼레이션, bitwise end 뭐 이런 오퍼레이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 VHD에서는 요 엔드 표시를 하면은 그냥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첫 번 이렇게 여기 찍었지만 인비트가 이제 3개의 비트로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에다가 A, 두 번째에다 B, 세 번째에다 C를 쭉 갖다가 계속 붙이고 뭐 중간에 뭐 빈 거 없이 딱 가서 붙여가지고 하나로 인비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입력을 받은 3개의 비트가 들어가는 거죠. A, B, C 3개가 들어가고, A, B, C 3개니까 이게 0001일 때도 있고 001일 때도 있고 011일 때, 그래서 8개의 그런 케이스들을 다 포함하게 될 거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여기 이제 read라고 하는 명령, 뭐 리저브드 워드를 쓰고, 이 비트가
셀렉트를 해서 이제 출력에다가 뭘 넣을 거냐 하면 출력 y에다가 여기가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y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00면 얼마고 뭐 000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이렇게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y가 제로인데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요 값을 정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신텍스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는 아니고 여튼 이렇게 쓰는데 요거 어떤 식으로 쓰냐면 when 요 값이 인비트의 값이 000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y에다가 0를 넣고 아니면 또 여기는 이제 그 하나의 명령이 끝나지 않은 거죠. 이게 뭐냐에 따라서 값을 하나 넣는 게 오퍼레이션 딱 한 번 일어나니까 이게 0, 0, 1이면 어떻고 똑같은 걸 계속 써야 되긴 하는데 1, 0면 뭐 0고 여기 쭉 가서 여기서 바뀔 때가 1, 0, 0이죠. 하나를 스킵을 하고 음식을 1, 0, 0면 다 컴마 세미콜론이 아니고 그냥 컴마고 그러면 이제 1이고 그 다음부터 다 1이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1일 때도 1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콜론이 아니라 이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하면 트루스 테이블에 해당하는 내용을 회로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죠. 뭐 딱히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제 단지 뭐 read, select, 뭐 when 뭐 이런 그리고 앞에서도 보지는 못했던 그런 이제 명령어들이 reserved word가 사용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명령어가 순차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VHDL이라고 하는 건 회로가 한 번에 이게 다 쓰면 이게 한 번에 해석이 돼서 한 번에 회로가 다 만들어진 채로 그 내용, 그 인포메이션이 이쪽으로 PAD 치고 넘어가서 회로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까 if 이런 게 있었죠. 어떤 경우에는 요게 실행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게 실행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을 나눠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VHDL에도 여기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VHDL은 이게 회로니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될 때는 이 회로가 뭐 없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 저 회로가 없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실행되면서 뭔가 회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로는 다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쪽 회로가 실행되고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쪽 회로가 실행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뭐 decision control 뭐
이게 if 뭐 이런 거지. if, else, 뭐 then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실 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시퀀셜한 우리가 앞에서 어사이먼트만 생각을 하면 어떤 입력이 들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출력이 나오고 뭐 이런 거고 이걸 우리가 concurrently evaluated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디시전 컨트롤을 하는 이런 상황은 그것과 조금 다르고 시퀀셜 그러니까 앞에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지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느냐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걸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5장에서 플립플롭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할 거예요. 플립플롭은 좀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그 이전 상태가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시퀀셜하다. 그냥 그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만 있을 때는 위에 쓰나 밑에 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 코드 작성할 때 위에 쓰나 밑에 쓰나 순서 상관없는데 스퀀셜한 뭐 이런 컨트롤 뭐와 관련된 스테이트먼트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순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if, 뭐 else 뭐 이런 거니까 그거부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 요 부분부터는 아마 조금 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일단 요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HDL에서 if, 뭐 then, else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고 이름을 이렇게 절단치고 여기 인풋이고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해서 레인지가 0, 2, 15 4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거죠. 0에서 15까지 되는 거고 위치가 나오시고 1비트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여기 디시전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이름 뭐 디시전이라는 걸 적어보고 이 경우에는 이런 걸 이제 사용할 때는 이런 이제 그 디시전 컨트롤 뭐 if니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스페셜한 이제 명령을 써요. 프로세스 이제 과정 뭐 이런 의미죠. 이 프로세스부터 엔드 프로세스 사이는 어떠한 때 실행되냐면 뭔가 이 뒤에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괄호 안에 어떤 그 변수가 들어오면 이 변수 값의 변화가 있을 때 실행이 돼요. 여기 그 디지털 밸류가 들어오는데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입력으로 들어온 디지털 밸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개의 비트, 4개의 비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11이었다가 0000으로 바뀐다든지 숫자로 따지면 뭐 15였다가 뭐 0으로 바뀌든지 15였다가 뭐 3으로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데 이렇게 if 다음에 이제 뭐에 괄호를 해주고 디지털 언더스코어 밸류가 6보다 크면 뭐 0부터 15 사이니까 6보다 클 수 있고 그러면 뭐 이게 실행 그 이하가 실행이 되고 6보다 크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 값이 바뀌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 바뀌었는데 6보다 크면 이제 맨 이하가 실행되는데 G에다가 1을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 성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러면 G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제 그 if 뭐 이렇게 쓸 때 이제 제일 끝에 end if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되고 프로세스 뒤에도 end 프로세스 넣어줘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여기 아키텍처 시작이 있으니까 and 그다음에 이름 decision까지 해줘가지고 끝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뭐 아주 간단한데 어쨌든 그 뭐가 변하면 따라서 지금 요 if 요거에 따라서 이게 실행될 거나 이게 실행될 거나 달라질 수 있죠. 뭐 이런 경우 사용할 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요 부분을 항상 뭔가 이런 그 컨트롤 뭐 디시전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있을 때는 뭐가 변할 때 그 이하가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서 뭐가 변할 때 그게 실행될 거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면 그에 따라서 뭐 요것들이 이제 실행되도록 이렇게 이제 컴파일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표로를 꾸며주고 뭐 뒤에 조금 더 남긴 했는데 너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고.